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슈를 다양한 시각에서 신속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OBS 뉴스 오늘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까지 보름째 의료계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일단 마련이 됐습니다. 당정, 의협, 코로나19 위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그런데 전공의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인데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정부와 여당 의료계가 어제 오늘 밤샘 협상을 벌여서 이 공공의료정책과 관련된 합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민주당과 의협이 이 관련 합의서에 서명을 했고요. 보건복지부와 의협도 정말 여러 차례 장소를 바꾼 끝에 오후 2시에 가까스로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공의 협의회 등등이 굉장히 좀 반발이 거셌고 최대집 의협 회장이 협약식을 하기 위해서 이 식장에 입장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또 막고 그렇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공의료 확충을 주장하는 각계 시민단체에서도요. 민주당과 정부에 대해 의료개혁 포기했다 이러면서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두 분의 의견 들으면서 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이제까지의 이 상황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참 안타깝죠.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파업하고 지금 환자들이 사실 영문도 모른 채 지금 굉장히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의 네. 부모님께서 갑자기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을 갔는데 제대로 된 진단도 받지 못해서 병원을 전전하다가 입원을 겨우 대형 병원에 했는데 이틀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건 특별한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겪고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누구 책임으로 돌릴 문제가 아니고요. 현 상황을 어떻게 빨리 정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주장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힘들어하고 지금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하고 의사협회 쪽, 의사단체들이 빨리 합의를 했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좀 늦은 감이 없지는 않으나 네. 일단 합의문을 만들고 이후에 상황이 좀 안정되고 난 다음에 논의를 하겠다고 얘기한 이 정도 합의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시겠지만 집단 휴진, 이 진료 거부에 있어서 의사협회가 이끌고 있는 일반 의사들,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10% 정도로 좀 미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공의들의 참여율이 70에서 80% 정도 이르렀기 때문에 대형 병원 등등 지금 여러 가지 진료라든가 수술 같은 것들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태죠. 이 전공의들의 복귀가 관건인데 지금 이들이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공의들이 다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리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 부분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그리고 의사들의 의견을 듣겠다. 우리가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어떤 약속을 합니까? 그것을 믿고 전공의들도 복귀를 해줘야지. 아니 공공의료를 확대를 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는 것을 절대로 안 된다. 이 부분은 앞으로 논의조차도 하지 말도록 하자라는 것을 약속해라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선 민주당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치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정부와 행정부와 이익단체가 갈등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중재해야 될 일이 정치권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이낙연 당대표가 당선이 되고 나서 한정혜 정책위 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협과 여러 가지 조율하고 협조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파업이 끝나게 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권 여당에 제대로 된 노력을 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의협 쪽에서도 전공의들을 어떻게든 설득해내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한 발씩 물러선 것일 뿐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일 뿐이죠. 쟁점과 여러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여기다가 지금 국민들이 의료진들의 이 같은 집단 휴진 사태를 보면서 좀 등을 돌렸고 여론이 많이 싸늘해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울러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사태에 대해서
엘리트 집단들이 반대만 할 뿐 어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내세우고 있다. 이런 비판도 상당한데 이 같은 부분 우리 사회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소장님? 서로 양보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집권 여당, 민주당과 정부에게 있다고 봐요.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자신들의 대선 공약을 자 이번 기회에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 논의를 하지 못합니까? 왜 같이 참여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해서 왜 결과물을 못 끌어냅니까? 진작 지금과 같은 모습 보였으면은 의사들 파업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 괜한 피해 받지 않잖아요. 그것을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기로 하려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이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엄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초기에는 잘못됐다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저렇게 파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것을 의사들의 엘리트 교육이 만들어낸 엘리트 괴물이다라고만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봐가지고 의대 가서 의사 되고 이런 코스 외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공정하고 정당하고 객관적인 의료진 양성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대기실에서 김성환 평론가랑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이제 제비뽑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를 제비뽑기로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정착화돼서 국민의 객관적인 네. 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현재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요. 조국 자녀처럼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 증명서 위조해가지고 자기 친한 그런 의사들한테 부탁해서 의사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불공정한 거죠. 이런 시스템이 이러기 전에는 이러한 시험, 성적 위주 이런 시스템은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의사분들도 국민들께서 이번에 많은 질타를 하셨잖아요. 특권 없이 버리라고. 본인들도 좀 반성하고 성찰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셨지만 하지만 이 사태가 불거지게 만든 당정의 책임 묵과할 수 없다. 아울러 의사협회의 어떤 그 책임 있는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내놓는 주장을 보면은 뭐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의 완전 철회 등등을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 사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놓칠 수는 없는 대목 아닙니까? 방금 전에 이제 정부 여당의 잘못 뭐 이런 거 지적을 해주셨지만요. 저는 잘못된 학습 효과가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학습 효과라고 하는 게요. 네. 그동안에 의사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정책이 있을 때 의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거든요. 2000년 의학분업 사태 때 그때 근 1년 동안 의사들이 파업하는 굉장히 큰 뭐 사회적인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의사들이 요구를 해서 의대 정원도 사실은 축소를 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뭐 4대 악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방에 건강보험 적용하는 시범 서비스 하는 것조차도 양의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한방이라고 하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태도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계속 반복해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최대집 회장이 제가 알기로는 단식 투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중간에 비일비재합니다. 의사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있을 때 극단적으로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의사의 위치나 지위가 정말 을 중에 을인 것인가? 이렇게밖에 의사들이 자기 의사 표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부도 저는 앞서 이제 뭐 정부 차원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복지부가 이번에 그렇게 의사들이 대응할 것이라는 걸 과연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지역 간 의료 편차라든가 격차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도시에만 의사들이 집중돼 있다. 굳이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갈 때 이번 기회에 뭔가를 과거에도 그러했기 때문에 뭔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정책을 먼저 발표하면은 좀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복지부 차원에서는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들의 자기 집단 이기주의하고
복지부가 그동안에 의사들이 보였던 반응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뭔가 이번엔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 두 가지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사태가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쪽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의정협의체 만들어서 문제를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럴 때에는 지금 전공의협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철회 이런 방식으로 토론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논의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공공의료 시설조차 제대로 정부가 투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공의를 만들려고 하느냐. 당연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설득력 있는 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의사들이 왜 그럼 지역으로 안 내려가느냐. 지역의 의료 수가들을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의대는 그러면은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일반 의대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도 또한 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좀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논쟁의 지점을 놓고 같이 토론하고 의사를 어디까지 증원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런 감염병 사태가 앞으로 주기적으로 반복할 때 의사들의 헌신성에만 우리가 기대지 말고 네. 진짜 촘촘한 공공의료망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에 보이는 양태는 포기해라. 뭐 이런 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양쪽으로 다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제가 좀만 보충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익단체들이 기득권을 침해를 받으면요 극단적인 투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노동개혁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노동자들 어떡합니까? 민주노총, 한국노총,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데모하고 파업하고 점거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당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극단적인 투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제대로 조율을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능력이고 집권당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번에 이렇게 밀어붙입니까? 지금처럼 의정협의회 만들어가지고 미리미리 이런 것들 논의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노동개혁할 때 노사정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노동자들이 동의할 때까지 계속해서 설득하고 대화하고 타협하지 않습니까? 왜 의사들하고는 왜 그렇게 못했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왜 이때 밀어붙이기로 하냐. 저는 그 방법론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료 개혁하지 말아야 된다라든지 공공의료를 확대하면 안 된다라든지 의사정원을 확충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확충해야죠. 공공의료 도입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의사들과 협의해서 같이 잘 해라.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잘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정 또한 당과 또 의료계와의 어떤 협의체 등등이 구성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코로나19 위기가 안정화되면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 또한 환자 등등의 목소리까지 모두 듣는 그런 협의체 정치권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좀 만들어야겠습니다.